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선대위 드레드입니다. 오늘은 선대위 비상경제대책위원회에서 소상공인과 기업 분야의 대책 발표가 있겠습니다. 먼저 신재동 위원님께서 취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브리핑에 앞서서 코로나19로 돌아가신 200여 명에 가까운 분과 그 가족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많은 환자와 감염자와 그 감염자의 회복을 위해서 있으시는 의료진, 간호원, 자원봉사자, 119 모든 분들을 들의 노고를 깊은 마음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국가의 훌륭한 도구가 되어주신 의료 관련자 여러분께 미래통합당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모임은, 오늘의 회의는 오늘 아침 9시에 있었던 우리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님의 발표에 이은 후속 기자회견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기자회견 당시에 그 시간 동안 세세한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서 10시 40분에 우리가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서 우리 비상경제대책위원회가 마련한 대책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장영철 전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지금은 코로나19 사태와 이 무능하고 무치하고 무법적인 정부의 무능이 겹쳐서 경제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30일 대통령께서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6번째 대책회의이자 3번째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렇게 발언하셨습니다.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그 소득 기준 하위 70%라는 말을 지키지 않고 듣도 보도 못한 불합리하기 짝이 없는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70%라는 방침을 내놓음으로써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을 혼란시키고 5천만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혼란을 야기한 정부 당국에게 대통령께서는 책임을 물으셔야 하고,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께서는 그 국민적인 혼란과 국민적인 불안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신속한 지급이 생명입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부도 처리를 밟을 돈이 있다면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야만 도주하겠다고 하는 중소자영업자들이 수천입니다. 하루에도 수천 개의 절박한 기업들이 부도 절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투잡 트리잡을 뛰면서 학원비를 내기 위해서 땀을 흘리는 30대 40대 우리 대한민국의 중추 가정들이 지금도 열심히 어렵게 이 위기를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절박하고 급박한 상황입니다. 언제까지 대통령께서는 일을 미루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모든 일을 여야 합의 또는 국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계시겠습니까? 자꾸 일을 국회에게 떠밀지 마십시오. 즉각 행동하십시오. 지금 궁지에 몰린 2천만 자영업자, 소상공인, 프리랜서, 직장이 끊어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통령께서 즉각 행동하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즉각 대통령의 긴급 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하십시오. 우리 미래통합당의 긴급 코로나19에 대한 대책의 2가지 원칙을 다시 한번 천명해 드립니다. 첫째, 우리는 예산 증액이 하나도 없이 기존의 예산을 재구성해서 국채 발행을 최소화한다. 둘째, 대통령의 긴급 재정경제 명령권만이 이 모든 사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다. 우리 전 자산관리공사 사장이신 장명철 전 사장님께서 우리 비상경제대책위원회가 그동안 이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준비한 대책 6가지를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선대위 비상경제대책위원 장영철입니다. 이미 총괄선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다 하셨지만 우리 경제가 상당히 좀 어려운 건 여러분들 다 아시고, 그런데 소득 주도 성장 정책으로 좀 기업 체질이 많이 허약해진 상태에서 최근에 그 코로나 사태가 결국 우리 경제를 파국으로 몰고 가고, 그래서 회사 문정권에서는 소주성 플러스 코로나 사태는 그 기업이 폭망하면서 실업 대란으로 흘러가는 하나의 공식이 됐다, 하나의 과학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중소기업, 자영업, 소상공인 통계상으로 1,450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프리랜서까지 치면은 그는 2천만 명에 달하는 분이 지금 이 경제 사태에 아무런 대책도 없이 파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지만은 여행사, 항공사가 엄청나게 피해를 받고, 중소상공인들이 주 업종인 소매업, 음식점업이 망해가고 있습니다. 2월 달에 근 절반의 매출 제고가 됐는데 3월 달 들어서 거의 더 이상 소득이 안 생기는 그런 단계로 가고 있고, 그러면 오랫동안 해온 기업가들이 이 기업을 어떻게 살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수입이 떨어지기 때문에 신용등급 떨어지고 대출한도 거의 소진되고, 이런 한편에서 추가 대출을 받아야지 기업을 영위할 수가 있는데, 이 추가 대출이라는 것이 그동안의 금융 관행 때문에 거의 차단되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위원회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긴급 자금을 투입을 하겠다.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예산을 재조정을 하면은 100조 원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올해 예산 자체가 지출이 30조 이상, 국세하고 재정 수입보다 30조 이상의 초과 편성을 한 상태입니다. 올해 선거를 보면서 그렇게 과다 편성을 했는데, 국세 수입을 무시하고 30조 이상 편성을 했는데, 그 재원만 가지고도 벌써 30조가 나오고, 올해 1사분기 집행되지 않은 금액만 치면은 100조는 충분히 발생이 될 것입니다. 이 신뢰가 지난번에 긴급 재난기금에서 정부 측에서 재원 대책을 할 때 전용해서 쓰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알 수 있는데, 저희들은 그래서 이 21조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또 프리랜서까지 집중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가계 지원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은 이 형태는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기업이기 때문에 대출 형태를 줄 것입니다. 대출을 해주면은 물론 많은 분들이 사고는 나중에 사고는 못하겠지만은 그 돈을 받아서 자기 역량을 보존하고 나중에 환경이 바뀌었을 때 새로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아주 시급한 형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조 원의 100조 원 예산 전용분에서 21조 원을 투입을 해서 특별기금을 설치해서 은행을 통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은행들은 통상적으로 보면은 대출을 해주고 부실이 나면은 그걸 대출해준 사람 책임으로 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면책을 하자, 이런 대통령께서 긴급하게 지시를 하시거나 서면으로 지시를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과거 IMF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도 우리가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에 그 대출 취급을 했을 때 담당자 징계를 안 한다고 구두로 얘기했습니다만은 결국 나중에 보면은 다 징계를 먹었습니다. 일부러 쫓겨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금융 관행이, 담보 관행이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제의 그 긴급 상황에서는 담보 없이, 보증 없이, 그 대출 담당자가 사후에 빚을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특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준 것은 독일 사례를 첨부했을 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일은 아주 심플하게 신청서만 내면 바로바로
대출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금융 관행이 다르지만은 이제는 우리도 선진 금융을 가기 위해서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전환을 할 때가 왔다. 이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해서 이런 방향을 전환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 의료체제가 지금 붕괴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 의료진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피로도가 쌓여서 무지역 사망자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일반 병원은 환자들이 30% 이상 줄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병원이 없어졌을 때 어떤 사태가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긴급 환자도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료체제 붕괴 방지를 위한 긴급 지원이 필요합니다. 마침 환자가 줄었기 때문에 건보공단에서 낸 돈이 줄었습니다. 그 돈을 썼다고 치고 병원에 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대략 저희들이 추정을 한 7조 정도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그동안에 문재인 케어로 해서 30조를 가지고 엄청나게 재원을 낭비했습니다. 사실은 뭐 안 써도 될 돈을 썼다고 할 수가 있는데, 병원을 보존하는 것이야말로 국가 비상사태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기후사태가 진정이 되면은 기업이 살아날 거냐, 살아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금도 감면을 해주고, 그 다음에 청년 신규 채용할 때 직무 훈련비도 지원을 하면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현 정부의 정치 기조를 총선 이후에는 대폭 바꾸자. 그동안에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정책을 가지고 기업들을 괴롭혔는데, 이제는 그런 지 그만하고 시장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하자. 그래서 기업을 살리자. 기업이 가계소득의 원천이라는 것을 직시하셔야 됩니다. 남의 돈을 세금으로 받아서 지원해 주는 것이 정책이 아닙니다. 기업을 살려서 기업이 돈을 벌어서. 그런데 우리 말씀드렸지만 중소기업자가 근 2천만 명이 바라고 있는데, 이분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남의 월급은 아니더라도 자기 살아가는 거는 벌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 방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이제 중국이 세계 공장의 역할이 끝났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이 세계 공장 역할을 더 못하는 기업들 탈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로 다시 물려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폭 지원을 통해서 이 큰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글로벌 공급망 없이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추가로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최근에 인터넷 교육을 대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도 이렇게 하게 됐는데, 우리 학생들이 그 학교도 안 나가는데 등록금을 내는 것이 상당히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보전하기 위해서 등록금의 절반을 지원하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이제 내일 또 교육분야가 얘기를 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은 탈원전 정책입니다. 최근 부산중공업에 1조 원을 은행에서 빌려준다고 그러는데, 탈원전 정책을 시정하면은 1조 원을 줄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회사가 1조 원 이상을 벌어들일 수 있는 회사인데도 왜 탈원전을 구입하는지 이번 정책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부산중공업이 이번에 1조 원을 받아가더라도 차후 돌아오는 자금이 4조 원 이상이 필요한데 그 부분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은 중단된 신한울 삼성우리 건설 재개만 해도 민간 자금으로 10조 원을 투자하게 되는데 60년간 140조 원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월성 1호기, 구리 1호기 등이 지금 40년도 못 쓰고 폐쇄를 당했는데, 미국은 60년짜리를 20년도 연장해서 80년 승인을 3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생산비를 절감을 시켜서 전기료 인상을 억제하는 것이 정말 국민을 위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탈원전을 정책으로 시정함에 따라서 창원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간단하나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를 위한 미래통합상의 노력 여러분들 많이 지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